방금도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오면서 생각하니까 참 요즘 물가 이거 정말 지나치게 가파르게 뛰어오르고 있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우리 경제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 한국은행은 계속 이자율만 높이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냐.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시민들이 부딪히게 되는 인플레이션의 느낌. 그 현장이 바로 자동차에 기름 넣으실 때죠.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식사 좀 하시려고 그러다 보면 이 식대가 이게 장난이 아니게 올라 있습니다. 마트고 어디고 재래시장까지도 장바구니 물가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아주 갤러핑하고 있는 중입니다. 뛰어오르다. 그래 이걸 갤러핑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 이런 인플레이션의 급박한 상황은 시민들이 이미 온몸으로 실감을 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현상이 공통적인 과제로 퍼져나가고 있는 현상. 이것 때문에 더 심각하다 문제가. 우리가 이걸 과연 우리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설 수 있겠느냐. 압박 강도가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의 경험, 인류는 이러한 경험을 수도 없이 해왔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 속에서 완전히 성공한 사례, 이걸 찾기가 또 그렇게 쉽지도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인플레이션을 가장 심각하게 겪었던 거는 일제의 강압으로부터 이제 벗어난 시점, 광복을 할 때 그 즈음에 일제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만들어진 인플레이션,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겪었죠. 짜장면을 한 사람이 짜장면을 식당에서 먹는 동안에 먹는 시간 동안에 짜장면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서 그만큼 돈을 더 올려받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동아일보의 만화, 4단짜리 만화로까지 나왔었으니까요. 그때는 일본이 패전을 해서 물러가면서 고의적으로 한국에다가 인플레이션을 조장을 해놓고 갔죠. 조선은행을 통해서 통화를 왕창 증발을 해서 뿌려놓고 그리고 전국에서 전쟁 물자 이제 남아있는 것들 다 모아서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갖고 전부 소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화는 소각을 해서 없애버리고 통화는 왕창 뿌려놓으니까 피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겪었어야 했던 거죠. 이런 경험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류는 참 오랜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대해법이.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지금 이제 결국 내놓는 것이 이자율 인상 이거에서만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로 충분한 거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해법들 좀 골고루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채널 24K에서는 코비드-19과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 대응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둘 다 한가롭고 태평하냐 이런 얘기를 영상으로 찍어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기준 금리죠. 한국은행이 올리는 이자율. 이 이자율의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일찍이 경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생겨나는 이유는 항상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라도 거기에 공통되게 들어있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있다면 언제나 인플레이션 속에는 인간들이 좀 더 빠르게 하루라도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성장과 성취에 대한 욕심, 이것이 화폐에 대한 환상을 만들고
그 화폐 환상이 결국은 가격 인상을 무리하게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경우로 적당하게 통제된 경우로 그런 욕심의 인간들의 욕심의 현상이 이렇게 서서히 표출되면서 증가한다면 그거는 경제 능력을 확장시키고 성장을 돕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아주 없는 사회, 그것은 활기를 잃은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 사회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과 같이 심각하게 급격하게 이제 뛰어오르는 상태가 나타나고 그렇게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경제는 또 활성화되지 않는 이런 경우들, 이런 것이 사실 우리에겐 걱정인데, 이런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대개가 전쟁이라든지 대규모의 파업이, 전 국가적인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든지 또는 국민 경제적인 재난, 지금 이제 요번에 겪는 코비드-19 현상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현상이 있고 나면 반드시 우리들이 이제 많이 쓴 용어, 아래 공포, 리세션이죠. 경기 침체라는 말인데, 아래 공포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제 스태그네이션, 경기의 불황. 말하자면 경기가 골짜기로 처박히는 이런 현상, 이런 스태그네이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걸 해결한답시고 급하게 마구 돈을 풀다가 생기는 재정금융정책의 실패, 이것이 이런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해법 없이 나가면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결합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재정금융정책의 실패가 원인이라는 거, 이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그냥 이런 재난이 있고 위기가 생기면 그냥 이런 인플레이션은 생겨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정부가 이걸 해결한답시고 서투르게 돈을 마구 푸는 것부터 하다가 보면 이런 늪에 빠지게 되기 쉽다. 이거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지요. 코비드-19 문제 해결한다고 그래서 그때 경기 침체 현상, 아래 공포, 이걸 극복한답시고 마구 돈을 풀이고 이러다가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다가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까지 생기면서 재화의 공급량이 곡식을 비롯해서 이것이 확 줄어들게 되다가 보니까 유류를 비롯해서 이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몰려 닥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 정부는 대개의 경우에 급하게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방법부터 생각하게 되기가 쉽지요.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러니까 물가가 급등하는 거다, 이 생각부터 하기가 쉽고,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그 돈을 걷어들이는 방법으로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기준금리율의 이자율의 인상 또는 은행의 지불준비율의 인상. 그것도 안 되면 급하게 더 빨리 걷어들여야만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서 강제로 시중에다 이 증권을 매입을 시키고 통화를 회수하는 이러한 따위의 처방을 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손쉽게 하는 게 기준금리율의 인상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이 또다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제 공포스러운 이야기까지 지금 던지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각국의 사례를 봐도 이렇게 기준금리율을 올려서 경제를 안정시킨,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킨 그 선례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좀 얼마나 검토해 봤느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경제 안정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또한 이러한 벼랑간 풀려있는 돈들을 급하게 회수하는 방법들을 쓰다가 보면 앞의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심각한 많은 부작용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부작용은 대개가 경제적인 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크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대체적으로 그런 현상을 낳게 된다라는 거. 이런 데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데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의 문제의 본질은 인간의 욕심. 어떠한 위기에서도 나는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부를 양보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관여되어 있는 것이 이 인플레이션 문제의 본질이라는 데에 주목을 해야 될 거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심리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심리적인 문제는 국민들 개개인,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데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정부와 기업과 가게라고 하는 이 경제, 국민 경제를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 이 기둥이 제마다 전부 이런 위기를 의식하고 이것에 탐욕에 집중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되고 이런 것을 어떤 이자율이나 이런 어떤 한쪽의 측면에서만 통제를 하려고 들다가 보면 균형이 깨져버리는 스태그네이션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에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듯이 한쪽에서는 재정 지출, 재정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잉 지출을 계속하죠. 무슨 보조금 뭐 해서 인기 얻고 이거 하느라고 그거 급해서 막 돈 푸는 거 계속합니다. 이건 공약이었어 뭐 어쩌고 이러면서 한쪽에서는 돈 계속 풀고 그리고 한쪽 금융 쪽에서는 이자율 높여서 돈을 또 걷어들이는 서로 상반된 정책을 한 정부에서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죠. 앞뒤 안 맞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양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 경제는 골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만큼 양쪽으로 팽창을 시켰다가 그래서 급격하게 빨아들일 수 있는 속에서 쉽게 돈을 빨아들인다. 양쪽의 이익을 보고 손실을 보는 집단이 다르다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풀면 그 인플레이션 차익을 이용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쪽이나 또는 주식, 비트코인 같은 이런 이제 가상화폐 이런 투기성 거래에다가 자기들의 돈을 집어넣어서 투기적 이익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 속에서는 이자 부담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경제적 약자들 이들의 돈만 쉽게 걷어들이는 양 측면의 경제에 골병을 들게 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그럼 미국에서도 이렇게 금리 올린다고 그러지 않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뭐 우리 별 수 있겠냐? 미국 하는 대로 쫓아가야지. 거기가 경제 선진국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국이 하는 대로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조건이냐?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미국하고는 게임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그런 경제 규모죠. 13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GDP 규모만 해도. 게다가 두 국민 경제를 뒷받침하는 화폐, 그 화폐의 능력이 하나는 세계의 기축통화고 하나는 그 기축통화가 출렁거리는 데 따라서 그쪽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들어 알아 누워야 하는 정도의 그 정도 능력밖에 없는 원화라는 화폐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산업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산업을 경영하는 경영 규모 덩어리 자체가 틀리고 국민들이 경제에 대응하고 적응하고 하는 경제생활 패턴 자체가 우리와 미국은 다르죠. 거기에 그들이 한다고 해서 그와 똑같은 방식을 쫓아가서 문제를 똑같이 해결할 거다. 그런 결론이 나올 거다. 이건 얘기가 잘못된 거죠. 경제학 자체가 미국 경제학을 한국에다가 그냥 이입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우리나라의 학자나 경제 관료들의 자세부터가
한국 경제를 참 이상하게 왜곡시킨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대응하는 데에서도 여기에 감정적 문제까지를 계산하고 대응책을 찾으려면 미국식을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채널 24K가 제안하는 거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으로 생겨나는 경제적인 부담, 문제, 이거를 정부, 기업, 가계라고 하는 세 개의 경제의 기둥이 공동으로 그 비용을,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사회적 피해의 공동부담 원칙이라는 시각을 우리 사회에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이 압박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만일 얼마나 큰 100이라는 피해를 가졌다 그런다면 정부도 한 40 정도 그 피해 부담을 감수하고 기업도 30 정도, 가게도 한 30 정도 나누어서 이 피해 부담을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그만큼 저감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선 정부는 정치적인 욕심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정권은 박수만 받고 싶고 지지만 받고 싶다. 어떤 형태로든지 일단 박수 받고 보자. 그것이 지나간다면 어떤 꼴이 되든 이러한 정치적 탐욕을 버려라. 원래 경제 현상이라는 것은 오늘 생겨난 경제적 어떤 요인이 그 결과를 나타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박수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 뒤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죠. 나중에 박수를 받을 생각하고 지금은 욕을 먹더라도 짐을 질 건 줘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욕심이 과다하다가 보면 그걸 못 버리는 거죠. 더구나 이렇게 선거 같은 것이 겹치고 이러면 참 그거 양보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그러나 이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도 절제할 것 최대한으로 하겠다. 인플레이션에 이 가중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절제하겠다라는 의식을 가져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야 이거 가격 올라가니까 이 틈에 실제로 원가는 10% 올랐는데 그래서 뭐 가격 올리는 김에 15% 그냥 가격 올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기업에서도 과다 이윤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는 피해의 공동부담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 팔아서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면 더 많은 손님에게 팔아서 박리담의 원칙으로 균형 이익을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의 전환. 그걸 통해서 인플레이션의 비용, 사회적인 비용을 공동 분담하겠다는 의식을 가져줘야죠. 가게도 나만 살겠다 여기서 난 일단 보조금 받았으니까 이거 갖다 난 여유 있으니까 은행에다 통장에다 넣고 난 이건 안 쓰고 그냥 절제하고 있을 거야. 아니면은 나한테 돈이 왔으니까 이거 하고 난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회사 투기하고 비트코인 살 거야. 이런 식의 나만 살겠다는 도피의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없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다. 내 소비를 이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도 결코 줄이거나 하지 않겠다. 나에게 그런 보조금 더 들어왔으면 그만큼 더 소비를 하고 사회적 분배를 하겠다는 생활의 철학을 가지고 경제 생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이익이 줄어든 것을 박리담회를 통해서 정상이윤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선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게 기업을 지원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지요. 이렇게 함께 살겠다라는 의식을 가져줄 때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 낼 건 착실하게 다 내겠다. 정부에서는 과도하게 민간 경제에다가 부담을 다 떠넘겨서 이자율 같은 거 가지고만 압박하고 이런 거 하지 않겠다.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마구 해서 표 계산만 하고 이런 거 하지 않겠다. 이런 세 박자, 기업과 가계 그리고 정부의 세 박자가 사회의 위기를 공동으로 넘어서자는 위기 공동 부담 의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 압력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박자를 맞춰 가면서 시간이 경과하고 그렇게 돼서 차차차차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재화 생산을 증가시키는 쪽의 정책을 강화하고 그래서 화폐량과 생산 물량의 균형점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가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경제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결론까지 도출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결론적으로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그런 결론까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국민 경제가 될 수 있겠죠. 한 국가에 닥치는 위기는 그것이 경제가 됐건 안보가 되었건 어떠한 경우라도 그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야 되는 주체, 정부와 기업과 가게, 그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식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엄청난 부채의 짐을 지고 있고 정부가 그렇죠. 기업이 그렇죠. 가게가 그렇죠. 여기에다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공동의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한국은행의 이자율 인상 따위 이 정도 언발에 오줌 누는 이런 대책 가지고는 절대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전 국민들을 상대로 이러한 캠페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위기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 위기의 비용을 공동 부담하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솔직한 캠페인을 해주고 그것을 앞장서서 실현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지요. 채널 24K가 진작에 또 방영을 했던 것이 화폐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통화 증발을 하는 것보다는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키는 화폐 개혁이 필요하고 그것을 고도의 기술적인 과정으로 시행해낼 수 있다면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앞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 화폐 개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 자금 출처를 밝힐 수가 없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를 세상에다 드러내 보이기 싫어하는 그러한 세력과 그러한 자금들이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하루아침에 세상의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하고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러한 처방을 써야 하는 그런 시기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그럴 수 있다라는 각오와 문제인식 속에서 우리의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때 필요한 언어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인 통합이 필요하고 통합적 리더십과 통합적 팔로우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권에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아부하지 말라. 강자인 국민이든 약자인 국민이든 간에 국민에게 아부하는 권력은 반드시 독재화하게 마련이거나 아니면 실패한 정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 그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이다. 정부는 항상 올바른 정신을 견지하고 올바른 리더십, 좋은 리더십을 견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는 조언을 드려두고 싶습니다.